공공부문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SOC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 수요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도로, 항만, 공항, 수자원, 전력, 석탄, 석유, 가스, 지역난방, 에너지 설비, 주택, 택지 이와 같은 그 SOC를 건설할 만한 기업이 없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SOC를 상당히 민간이 하죠. 민간이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담당할 만한 민간기업이 없었고, 물론 이제 민간 기업이 일부 저ron했죠. 시공은 참여를 했고 이제 하청을 받아서 시공 같은 걸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할 만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것들이 이제 공기업들입니다.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유공,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여기 철도공사, 빠지게 철도 같은 거, 철도공사, 이런 게 이제 다 빠진 거죠. 참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이제 처음에는 직접 담당한 것도 있어요. 철도가 이렇게 나오는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청이 직접 담당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정부 부처가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철도공사입니다. 통신 쪽에서도 정부 부처가 직접을 해요. 그래서 최신부가 하나가 이제 한국통신, 공기업이죠. 공기업에다가 이제 이게 민영화됩니다. 민영화돼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공기업들이 경제개발 초기에 참여했다. 정부의 재정 수입 때문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수입이 초기에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한중석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중석 사장을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시켰는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고 나서 대한중석 사장을 이분을 안 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박태준 씨. 포철 회장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대한중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일한 캐시카우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때는 중석을 팔아서 수출을 했으니까. 지금은 다 없죠. 지금은 없는데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으로 80년대까지 잘 나가던 회사였죠. 영동에 본사까지 있었는데 이제 회사 문 닫았어요. 또 이제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전매청 같은 데서 정부가 이제 재정 수입을 위해서 담배 인상 같은 걸 정부가 독점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노폴리 오피스입니다. 전매청이 영어 이름이 모노폴리 오피스. 독점적으로 팔고 그래서 이제 재정 수입을 거기서 일부 부담을 이제 벌어들인 거죠. 그게 이제 공격된 게 담배 인상 공사. 그리고 이제 민영화된 게 KTN이죠. 코리아 토베이커 인신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원고는 지금 이런 SOC 개발을 누가 해요? 공기업이 해요?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민간 기업이 해요? 네? 정부에서 해요? 네. 정부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공기업이 해요? 잘
공기업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정부에서 직접 해요.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제 정부. 자, 그러면 이제 왜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하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자연 독점이라는 이제 그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독점은 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 산업, 전력, 가스, 철도, 도로, 수도, 통신, 지역 난방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전부 다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트워크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떨어지죠. 생산비율수. 평균 비용이 떨어지니까 규모를 넓게 크게 잡을수록 단가는 떨어지죠. 이런 특징이, 이런 산업의 특징이 이제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망으로 연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망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망이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전력, 가스, 상하수도, 철도, 도로, 통신, 지역 난방 이건 전부 다 배관망이 있거나 송배전선이 있거나 철도 노선이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이렇게 선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특징은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초기 투자비. 그리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또 선을 또 깔고 조업해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만 하는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망에다가 연결돼서 발전을 한다든지 가스를 도입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하죠. 그건 적으니까. 근데 망 자체는 인프라라서 이거를 여러 회사가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스케일이 클수록 경제성이 나온다.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기업을 통해서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 민간 기업이 해도 상관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했어요. 민간 기업이 하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 규제를 했죠. 근데 이제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형 이런 자연 독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민간기업 플러스 정부 규제. 민간기업을 운영하고 정부가 규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형입니다. 그런데 요거 방식이 이제 이거 정부 규제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공익산업 규제라. 이거를 퍼블릭 유틸러티 레귤레이션. 그래서 퍼블릭 유틸러티를 공익산업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 가지예요. 첫째, 진입 규제.
번째가 가격 규제, 프라이스 레귤레이션. 세 번째가 보편적 서비스. 그래서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방식이 공익산업 규제의 전형적인 방식. 그래서 미국은 이 공익산업 규제를 하고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거. 이게 정형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형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다른 나라들, 특히 신생국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생 독립국이죠. 우리나라도 신생 독립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가 출범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의 경우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은 이런 걸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 이 모델이 이런 나라들에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간 기업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뭐 있어야지. 있어야 이런 기업이 뭐 전기줄도 깔고, 뭐 철도도 깔고, 그러면 정부가 규제하고 이래요. 이거는 미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민간 기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20세기 뭐 초중반에 이미 이런 게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생국들은 아시다시피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경제 발전도 굉장히 초기단계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누가 할 수밖에 없느냐? 정부가 직접 해줘요. 정부가 직접 부서를 두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철도 청식으로 아니면은 공기업을 두고 하는 방식.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모델은 이 신생국 모델, 그러니까 이게 A 모델, 그다음에 이게 B 모델입니다. 신생국 모델, 요거 모델은 공기업 모델이 전부 다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또는 정부부처. 정부부처가 직접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태여 무슨 규제를 할 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일종의 그냥 일상적인 규제가 될 거예요. 일상적인 규제.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부가요.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규제를 할까요? 발전회사라든지 장전에 어떤 것 같으세요?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해가지고 규제하고 뭐 진입 규제하고 가격 규제하고 보편적 서비스 규제를 할까요? 여기서 참 보편적 서비스가 뭐죠? 그 진입 규제부터 하나씩. 진입 규제는 뭐냐면요. 이게 네트워크 산업이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 독점이니까 독점이고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법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독점이라는 거는 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이제 우리가 그거 배울 겁니다. 그 법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을까요? yes or no.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식하게 안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신에 한전 외에는 그냥 심플리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되는 거지. 구태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입 규제는 허가, 승인,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허가제요. 허가제로 한다는 얘기는 허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한다는 얘기는 허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허가제가 왜 있습니까? 허가 특별한 때는 허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법률용어로. 허가를 특별히 받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걸 면한다 그래요. 이렇게 쓰나? 그게 면허예요, 면허. 운전 면허증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허가를 면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면허를 따니까. 그걸 라이센스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웬만해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입 규제고. 두 번째, 가격 규제는 뭐냐면요. 이게 독점으로 놔두니까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잖아요. 독점 산업은 항상 가격을 후려칠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높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을 이렇게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가격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독점 산업으로 허용을 하되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을 규제합니다. 이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서비스는 뭐죠? 보편적 서비스는 이게 독점을 하게 되면요. 가격을 규제해도 이게 소비자들한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한테 민법인 회사한테는 전기 공급 안 할 거예요. 그럼 그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모든 소비자한테 다 공급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공급 의무를 걸어요. 이렇게 법에서. 웬만한 가정집, 웬만한 뭐 수용가한테는 대부분 공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 너무 어려운데 빼.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 산꼭대기 비무장지대라 또는 굉장히 구조물이 복잡해서 가기가 어려운 데는 이런 데 빼놓고 웬만해서는 다 공급해놔. 소비자들. 그게 보편적 서비스. 요 조건이 공익산업 규제인데요. 이 공격 규제에서는 공격하고 정부 부처가 직접 하는 이런 공기업 형태에서는 사실 요거는요 데일리 규제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일 있을 때만 규제하면 돼요. 그런데 공기업 규제는요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시 규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 E&S나 GS에 공무원들이 전화합니다. 거의 안 하죠. 웬만해서는 안 하죠. 그런데 발전회사라든지 한전은 어떨까요? 전화합니다. 아주 매일같이 귀찮고. 그러니까 상시 규제가 있어요. 상시 규제.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과라든지 뭐 이런 데 과장이 새로 온다든지 담당 사무관이 새로 온다든지 업무를 모르잖아요.
한전에 전화해서 시켜요. 나 이거 무료인데 이번에 전기사업법 개정하시는 때 니들 좀 써가지고 해야 된다고. 내놓고 시켜. 전력거래소. 그런데 그래서 한전, 발전회사는 좀 낫지. 한전, 전력거래소 이런 데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수족급이듯이 수족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SKENS에 정부 공무원이 전화해가지고 일 시키다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왜 해? 그잖아요. 근데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직원한테 바로 하지도 않아요. 본부장한테 하면, 처장한테 하면.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그게 이제 데일리 오퍼레이션 할 때 공격 규제.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것도 그냥 묻어서 이거 당연히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규제까지 다 합니다. 아주 세세한 규제까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공익산업 규제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공공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 이거를 민간기업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기업 돈 찍어가고. 그 다음에 정부 수익 확보. 아까 말씀드린 정례사업이라든지 경마, 카지노, 복권사업. 로열티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로열티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영국 왕실이 독점 사업자한테 특별한 독점권을 주고 매년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아먹어요. 그 받아먹는 뇌물의 이름이 로열티. 로열티라는 거는, 로열이라는 건 왕실이라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독점 사업을 허용해주고 받아먹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열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특허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허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이제 로열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퀄컴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 퀄컴이 여기에 칩과 관련된 무슨 특허 저걸 줘요. 그러면은 삼성이 그걸 사용하고 매년 퀄컴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면은 라이센스 피 또는 로열티라고 했어요. 또는 다른 말로 다른 경우 어떤 거냐면은 프랜차이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C가 프랜차이즈를 누구한테 주죠? 프랜차이지가 누구죠? 대표적으로 본사는 SPC예요. 파리바게트. 그런데 전국에 파리바게트 빵집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인은 그 빵집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이 그 돈 주고 사요. 하지만 매달 또 매년 본사 SPC한테 뭘 주죠? 로열티를 내야 돼요. 프랜차이즈 피를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침마다 빵이 오고 다 거기로 오죠. 팔기도 하고. 그런 운영 방법이 똑같아요. 뭐 맥도날드 본사가 있고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주유소도 마찬가지죠. 주유소 주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영이라고 하죠. 직영하는 경우도. 맥도날드도 그래요.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직영 말고 프랜차이즈가 하는 데서 받아먹는 거를 로열티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격으로 꼭 운영할 당위성은 없어요. 이게 공익산업 규제라고 해서 다 자연독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전력이라고 그러면 전력의 모든 분야가 다 자연독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력이 뭐가 있냐면은 발전, 송전, 배전,
그럼 여기서 자연 독점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전력산업이. 송배전에서 나타납니다. 네트워크는 여기. 발전은 송배전 아니다. 발전은 일종의 공장이잖아요. 이거 정유산업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생산해서 올리는 건데, 이거는 자연 독점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는 이게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사실은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하고 빌보 내고 여행사 같은 거예요, 여행사. 그러니까 이 판매하고 발전은 사실은 자연 독점에서 떼도 돼요. 이게 전력산업 구조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독점 산업이라 해가지고 모두 다 공익산업이라 해서 모두 다 자연 독점이냐 아니라고. 뜯어보면 안 이동을 해요. 가스는 왜요? 가스를 보면 자연 독점적인 그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관마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인수기지, 저장기지, 그 다음에 도입, 그 다음에 판매. 이거는 경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간 LNG 직도입협회 이름 바꿨더라고요. 뭐죠? 민간이고 이름 바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따져보자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가 모두 다 잘 듣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 참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송배전 사업이라 하더라도 한전이 그러면 송배전 다 하나요? 대부분 하청업체가 해요. 협력업체가. 한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웃소싱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안전 부문,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공개를 꼭 해야 됩니까? 그건 공격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기능 같은 것도 이제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어요. 경쟁 대상이에요. 그리고 요 수입 확보 방법으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는 이건 좀 근대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했죠. 이거 우리나라 마사회 카지노, 우리나라 카지노 누가 운영하는 줄 아세요? 세븐동,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관광공사. 그 다음에 어디야? 올림픽공원 가면 경륜이라고 아세요? 자전거 하면서 그것도 이제 로또 막건 비슷하게 팔아요. 그 다음에 하남 가는 길에 뭐죠? 경정이라고 아십니까? 보트 경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누가 어디서 하냐면은 경륜하고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경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도박 산업 해가지고 수입 없는 거예요. 도박 산업. 그게 이제 근대적인 국가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이제 목소리가 많죠.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도 다 이제. 자, 그래서 공기업의 이제 문제점 같은 데 이제 많이 지적을 하죠. 공기업의 문제점 지적을 하는데, 공기업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독점이죠. 공기업 독점에 따른 문제점인데,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먼저 기업에 대한 그 감시 체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훈련시키는, 길들이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디시플린 메커니즘인데, 기업을 길들이는 세 종류의 그 주체들이 있어요. 기업을 길들이는 첫 번째 사람들의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자,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길들이죠? 기업을? 컨슈머. 소비자를 누가 길들이냐면요. 아니요. 기업을 소비자가 길들이는데 어떤 식으로 길들이냐면, 만약에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도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력.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품시장 메커니즘.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건 제대로 못 만들면 다른 회사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길들여요. 두 번째, 기업을 길들이는 두 번째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채권자. 쉽게 말하면 뱅커예요, 뱅커. 채권자가 어떤 식으로 길들이냐면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이낸싱을 하려면. 돈을 꿔줘요. 돈을 꿔주는데 제대로 운영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원금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돈을 안 꿔주든지 회수해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길들여요. 이걸 우리가 금융시장. 세 번째 누가 길들이냐면요. 투자자가 길들여요. 인베스터들. 그 주주가 만약에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버려요. 다른 주식 사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한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걸 우리가 자본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무서워요. SK이노베이션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소비자를 두려워해요. 만약에 휘발유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GS 휘발유 딴 거 사버려요. SO일이라든지 현대오일이라든지 이런 사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눈치를 봐요. 그런데 공기업은 대부분 없어요. 독점, 한전 독점, 가스공사 독점, 다 독점이에요. 철도 독점, 상하수도 이건 정부에서 하거나 뭐 지자체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집단에너지 독점, 다 독점이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상품시장 메커니즘이, 규율 메커니즘이 단절되어 있어요. 공기업에서.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진입이 안 되니까 경쟁 유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이라든지 경쟁의 규율에 따라서 상품시장에서의 규율이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기업은 사실상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정부가 있잖아요. 공기업 망하는 거 맞습니다. 공기업 안 망해요. 지금 한전 이런 데는요, 거의 지금 만약에 정부가 뒤에 없잖아요. 그럼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빚이 작년에 적자가 6조 5천원이고 올해도 20조 이상 되는데
그거는 저 신용 등급이 아주 바닥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한전이 돈 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상. 왜 그럴까요? 뒤에서 누가 보증하는 셈이죠? 정부가 빚보증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걱정을 안 해요. SK이노베이션이 망한 것 같으면 채권자들이 바로 회수합니다. 원금. 한전이요? 회수 안 해요. 회수했다간 그 은행 아마 영업정지 당할까?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동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작동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첫째, 대부분의 공기업이 어떤 회사죠? 주식회사이긴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비상장. 비상장이고 누가 주주예요? 정부거나 산업은행, 그 다음에 다른 공기업끼리 나눠 가지고 있어요. 비상장. 우리 뭐 주주 걱정할 필요 없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장 공기업이 제가 뒤에 나올 텐데 7개인가? 이렇게.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 상장 공기업이요. 몇 개 있냐면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펙, 한국전력기술, 그 다음에 KPX,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난리 났던 회사가 이 회사 아세요? GK라고 그랜드 코리아 회사라고 있어요. 여기서 뭐 말을 빌려주기 어쩌기 하던 이 회사는 그 다음에 상장 회사가 또 하나 보니까 그래서 7개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정부 외에 다른 투자자, 주주 눈치 봅니까? 눈치 안 봐요. 왜냐? 한전이 만약에 다른 주주들 눈치 본다면 전기요금 이번에 안 올렸잖아요. 저거 빼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주주들 팔팔 뛰는 거예요 지금. 한전 주식이 이게 한전 주가는 안 올라요 절대로. 그러니까 팔팔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상장 공기업 맞죠. 주주 눈치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주잖아요. 정부가 대주주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민간 주주니까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돼 있어요. 자본시장에서 기율 잡는 것도 공개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본시장 규율 작동이 안 돼 있죠. 금융시장 규율이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망할 것 같은데 정부가 뒤에서 보증을 쓰니까 안 망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약간 어려운 말로 망할 것 같은데 정부가 빚보증 써서 안 망한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연성유산이라는 거예요. 소프트 버짓이라는 거예요. 소프트 버짓 프로그램. 소프트 버짓이 뭐냐면요. 일반 기업들은요. 일반 민간 기업은요. 여기 제가 만약에 컵을 들고 있다가 딱 놓으면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쨍그랑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버짓이 뭐냐면은 하드 버짓이. 하드 버짓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 있잖아요. 기업은 하루라도 캐시플로우에서 빚을 못 갚으면은 바로 부도입니다. 여러분 저 어떤 기업에 재무부서에서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나간 돈이 많은데 이거 변통 못하잖아요. 그럼 부도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꼬아야 돼요. 이자 나갈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꼬아야 됩니다. 빚이죠. 그래도 빚이라도 일단 꼬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안 꺼주겠다 그러면 망. 그러니까 그게 하드 버짓 프로블럼. 하드 버짓 프로블럼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망할 거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요. 하루라도 캐시플로우가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들어가고 저것처럼 되는 거예요. 대우조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항상 뭐 캐시플로우가 모자라고 그때도 은행에서 돈을 꿔주게 돼 있어요. 정부가 빚보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연성이산자입니다. 소프트 버짓, 하드 버짓이 안 깨져요. 이 밑에 두터운 매트리스가 있어가지고 유리컵을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얘기해서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고무줄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안 망한다. 자, 안 망할 줄 아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안 망할 줄 아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랄 해저드가 생깁니다. 이 회사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해도 뭐 정부가 빚어주니까 안 망한다. 그리고 그걸 누가 아냐면요. 근로자도 알고 직원도 알고 임원도 알고 사장도 알고. 어차피 공기업 사장도 자기 회사 아니에요. 자기 회사 아니니까 전부 다 모랄 해저드에 빠져있다. 왜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하는 짓들이 뭐 직원 마음대로 뭐 고용하고 정부에서 경영 목표 떨어지면 비정규직급 정규직급 하라 뭐 하면 되지 뭐. 수자항공사 보고 4대강 사업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뭐. 지들이 우리 뭐 망하게 할 거야. 한전 이렇게 적자해도 편 안 해요. 지들이 우리 망하게 할 거야. 자,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공기업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관련 공무원, 경영진, 임직원, 노조가 지대추구적 행태를 합니다. 빼먹는데 노력을 합니다. 빼먹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공공조직의 임금구조의 특징과 브랜드 프롤리퍼레이션, 그 다음에 주대리 문제. 주대리 문제는 약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서 요 두 개, 그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는 게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로 하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이 건설과 운영력 혼재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